지난 편 영상에서 진행했던 그 댓글 이벤트 마리수 맞추기, 그거에 대한 추첨을 진행할게요. 21마리가 정답이에요. 21마리를 맞춰주신 분이 31분이나 나오셨어요. 31분의 그 아이디를 다 적어서 넣었습니다. 이걸 추첨을 해서 드릴 건데요. 한 분이 아니라 세 분께 드리기로 했어요. 세 분을 뽑아 드릴 건데요. 한 분당 슬럼프 미니 3.8인치 미니 캄베이지 책상이에요. 그리고 파이널 피니시 8번, 그리고 함께 쓸 수 있는 인서트 싱커 하프루어의 인서트 싱커 텅스텐이에요. 0.45g 요걸로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세 분. 안녕하십니까, 양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추운 날이기 때문에 필드에서 개고생하는 모습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실내에서 베스트톡을 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해요. 제가 겨울철에 즐겨서 사용하는 뭐 채비라든지 뭐 방법, 공략 방법, 요것을 5가지로 탑 5로 픽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거를 많이 해요. 뭐 제가 꼭 필드에 나가서 겨울이라 해서 꼭 제가 선택한 5가지만 하는 거는 아니고 그 외에 다양한 것들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5가지만 추려보자 라고 생각을 한다면 몇 가지가 딱 떠올라요. 자, 그 중에 5위 갑니다. 5위는 러버지그예요. 러버지그는 뭐 제가 뭐 사계절 내내 즐겨 쓰기도 하지만 겨울에 특히 언제 많이 쓰느냐, 댐낚시 갔을 때, 혹은 계곡형 저수지를 갔을 때, 가장 깊은 곳이나 혹은 브레이크 라인이 있거나 되게 큰 떡바위들이 많이 바닥에 산재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베스들이 그 겨울 휴식처, 겨울 은신처로 많이 삼는 그런 곳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바닥에 뭐 기압이나 여러가지 수온이 맞지 않으면 바닥에 탁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둥둥 이렇게 떠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닥에서 끊임없이 어느 정도의 소리나 긁는 자극을 좀 묵직하게 가져가면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커요. 예를 들면 작은 러버지그를 쓴다 그러면 제가 당기거나 액션을 줄 때마다 붕붕 떠서 바닥과의 접촉이 중간중간 끊어지는데, 이 무게감이 있는 8분의 3온스나 2분의 1온스 러버지그 같은 경우는 제가 끌어도 튕기지만 않는다면 바닥을 지속적으로 드르르륵 긁어주면서 어느 정도 미세하지만 충분히 자극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둔해진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이 좀 둔해진 겨울 베스들에게도 크게 위협적이거나 돌발적이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조금 작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커서 베스를 이 근처에 있는 베스를 충분한 시간 동안 충분히 자극을 해서 끌어내리거나, 혹은 바닥에 있으면 충분히 깨어나서 다시 그걸 쳐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길고, 그걸 가지고 천천히 운영하면서 베스를 충분히 자극하기 좋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러버지그를 사용한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사용하는 러버지그의 유형과 형태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러버지그는 뭐 풋볼 타입이나 이 아키 타입 2가지 다 사용을 해요. 만약에 바닥이 삭은 나뭇가지라든지 수초나 연줄기 이런 것들이 많다 라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삐죽한 타입의 아키를 사용을 해서 긁으면서도 계속 많이 휘감김 없이 빠져나올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제가 아키 타입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돌바닥이다, 딱딱한 바닥이다 싶으면 아무래도 틈새에 꼈다가 빠져나올 때 이 양쪽 끝이 뾰족해서 탁 꼈다가도 탁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강한 딱딱한 장애물에서 돌파력이 좋은 이 풋볼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 러버지그에 사용하는 제가 트레일러 조합을 살펴보자면, 보통 이렇게 더블테일 그럽은 좀 부드럽게 자극을 가져갈 수 있고, 흩날거림이 너무 나풀거리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날이라든지
뭔가 좀 자극이 너무 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더블테일 그럽을 사용을 하고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활성이 돌아왔다, 뭐 갑자기 추워졌다가 얼음이 갑자기 얼었다가 뭐 풀렸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차가운 날이 계속 지속이 돼서 충분히 저수온에 적응을 했다라 그러면 어느 정도 나풀거림이 있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그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카 청크 시니어와 청크가 있지만, 시니어는 좀 날개가 좀 더 넓은 편이라서 펄럭임이 더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평시즌에 많이 쓰고, 2분의 1온스와 조합을 한다 할지라도 겨울에는 이렇게 청크, 날개가 조금은 작아서 이 펄럭임 범위가 많이 크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그렇게 사용하는 청크를 많이 쓰고, 또 이 파카 슬림 3.5인치 파카 슬림, 요거는 청크보다도 더 날개가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쓰고, 그리고 조금 나풀거림이 좀 커도 된다, 자극이 좀 있어야 된다, 애들이 활성이 좋다 그러면 미니 키킨비를 사용을 해서 트레일러로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3.5인치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겨울에는 제가 프로파일을 되도록이면 작게 가져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온이 너무 낮으면 소화시키는 데에 그 담즙이 작용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소화시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베스들의 먹이 활동 양상을 보면 큰 것들 한 마리를 먹고 오래 쉬자가 아니라 작은 거 여러 마리를 먹잖아요. 봄에는 큰 거 한 마리 먹고 이 에너지를 쓰지 말자지만, 겨울에는 작은 거 한 마리 먹고 쓰지 말자거든요. 이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프로파일을 작게 가져가는데 이렇게 사용을 해서 가져갑니다. 바닥에서 바닥을 드르르 긁는 자극, 이것이 약간 연속적이고 멈춤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돌발적이고 너무 과격하지 않아서 놀래키지 않는 그런 유형일 때 사용하는 5번째 저의 픽, 러버지그. 자, 이번에 넘버 4, 네 번째 저의 픽은 아무래도 조금 라이트한 접근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채비가 아닐까 싶어요. 4인치 생코의 노싱커. 네. 아무래도 딥보다는 쉘로우가 많이 해당이 되겠죠. 평지형, 저수지, 수로, 그리고 강계, 뭐 이런 정말 깊어서 이 가라앉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곳들, 그런 곳들에서 특히나 바닥이 약간 불규칙하거나 바닥 걸림이 좀 많은 곳들에서 더 선호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훅을 한 20 정도, 10이나 20 정도로 많이 크지 않게 사용을 해서 집어 물고 우물우물거릴 때 이물감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너무 훅을 크게 쓰지 않도록 해서 10이나 20을 써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4인치지만 그래도 이 디자인이라든지 소금 함량 같은 것이 충분히 이 먼 거리의 캐스팅이 가능해서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에도 충분히 노싱커로 사용하기 좋은 가장 적합한 루어인 것 같아요. 게리 야마모토의 4인치 생코라면 충분한 소금을 가지고 있어서 뭐 캐스팅하는데 문제가 없죠. 가라앉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바닥에서 부드럽게 긁어주면서 장애물을 걸림없이 돌파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아무래도 좀 예민하거나 좀 겁이 좀 많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베스트에게 어필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접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싱커로 바닥에 안착시킨 후에 대끝으로 살짝 한 요만큼씩만 끌어주고 멈추고, 끌어주고 멈추고를 반복하면서 입질을 받아내는 그런 거를 좋아해요. 입질이 오고 나면 충분히 삼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라인을 풀어주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움직인다면 그 움직이는 범위 안에서 이물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슬랙 라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입에다 넣었겠다라고 생각될 때 훅셋을 해서 랜딩을 하는 그런 형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의 네 번째 픽은 생코 4인치 노싱커. 자, 저의 세 번째 픽은요, 웜채비예요. 웜채비인데 제가 여러가지 웜채비가 뭐 다양하게 쓰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되게 차가운 수온과 뭐 여러가지 필드 모두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고려했을 때 가장 이거겠다 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만 뽑아봤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라이트 텍사스예요. 텍사스 리그를 제가 뭐 프리리그나 텍사스 리그나 비슷한 유형이지만 텍사스 리그를 많이 겨울철에 많이 써요. 프리리그는 튕겨서 싱커가 먼저 떨어지고 웜이 뒤따르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에 좋지만 겨울에는 아무래도 튕기는 것과 바닥을 긁는 것과 모든 조합이 같이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싱커가 장애물을 돌파하면서 긁는 시간을 많이 가져갈 때는 텍사스 리그가 저한테는 더 이 바닥을 더 자극하는데 더 좋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텍사스 리그를 즐겨 사용하는데요. 그 텍사스 리그를 쓸 때 무겁게 쓰지 않는 편이에요. 너무 과격하게 바닥을 긁지 않고 너무 걸림이 많지 않도록 한 16분의 3온스? 4분의 1온스 정도? 가벼운, 비교적 가벼운 텍사스 리그를 세팅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주로 사용하는 웜은 호그 타입, 호그 타입의 웜을 쓰는데 되도록 3인치가 넘지 않게 사용을 해요. 3인치, 길면 3.5인치,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3.3인치 내에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즐겨 쓰는 것 중에 주로 웜을 이렇게 살펴보자면 버그엔츠, 이 에코기어의 버그엔츠 2인치, 3인치 이 제품을 많이 써요. 아무래도 이 제품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중이 작아요. 그래서 이 자체만의 무게는 굉장히 가벼워요. 너플거림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그래서 튕겼다가 만약에 떨어진다, 만약에 돌을 타고 넘다가 돌 밑으로 툭 떨어진다 그러면 싱커가 먼저 떨어지고 웜이 뒤따르고 떨어질 때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게, 그래서 브레이크 라인이나 장애물 주변에서 서스펜드 있는 베스가 그 천천히 떨어지는 걸 보면서 충분히 자극을 받고 내려가서 이거를 집어물 수 있게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가겠죠. 요거를 충분히 유도해내는데 자연스러운 어필을 가져가게끔 해서 그 버그엔츠나 혹은 비슷한 형태의 접이 중에 3인치 정도 내외의 호그 타입을 라이트 텍사스로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웜칩이 한 가지를 더 들자면 라이트 드랍샷이에요. 드랍샷인데 싱커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도록, 바람이 분다면 어쩔 수 없지만 딥을 타겟으로 한다면 조금 더 무겁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뭐 2-3g 정도로 운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만약에 맞바람을 맞고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드랍샷을 써야 되고 댐이나 혹은 계곡형 저수지에 좀 딥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한 4분의 1오스? 한 7g까지도 제가 사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한 2-3g 정도에서 이렇게 작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캄베이치 스페셜의 레인스 스왑프 미니 3.8인치거든요 요걸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평시즌에는 제가 왁기로 허리 꿰기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휘청거림이 크죠.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자극이 크고. 그런데 겨울에는 그걸 조금은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이 코반을 세팅을 해서 코에다가 껴서 노즈 훅으로 세팅을 해서 제가 사용을 하거나, 장애물이 많다면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옵셋 훅을 사용을 해서 드랍샷으로 사용을 합니다. 액션도 아무래도 평시즌보다는 조금 굉장히 천천히 슬랙 라인으로 살짝 들었다 놓는 정도로만, 그래도 물속에서 충분히 큰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부드럽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두 가지, 라이트 텍사스 호그 타입 3인치 내외의 라이트 텍사스 혹은 3.8인치 미니 스왑프를 사용한 라이트 드랍샷, 이렇게가 제 세 번째 픽입니다. 두 번째 픽. 자, 두 번째 넘버 2로는요, 아까 5번째 픽으로 러버지그를 썼잖아요. 러버지그는 바닥을 좀 묵직하게 긁는 형태로 볼륨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베스가 그래도 작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먹잇감이 볼륨이 된다라 해서 좀 큰 놈들이 반응하기 좋은 그런 형태가 많이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로라든지 평지형저수지, 조그만한 샛강, 조그만한 둔벙 이런 데서 낚시할 때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두 번째 픽을 살펴보자면 스몰 러버지그. 그냥 스몰 정도에서 조금 더 작은 마이크로 러버지그 형태예요. 꼬마지그. 요거는 20분의 1온스, 한 1점 몇 그램 되겠죠? 1점 몇 그램. 이거는 제가 따로 타잉을 한 1g이나 16, 한 20분의 1온스? 20분의 1온스 훅을 가지고
타잉을 해서 만든 이렇게 작은 마이크로 러버지고요. 이런 형태로 약간 진거미, 새우 이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형태인데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많은 생명체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 와중에 작은 갑각류들이 움직이는 부분들 때문에 겨울에 주요 먹잇감이 되는 이 새우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로 러버지그를 제가 주로 즐겨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작다 보니까 사실 캐스팅이 뭐 거리가 되게 멀게끔 이렇게 형성되진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스피닝으로 한 4파운드 내지 5파운드 카본 라인을 사용해서 낚시를 주로 진행을 하고요. 수로나 색강, 둔봉, 작은 소류지 뭐 이런 것들은 굳이 멀리 던지지 않아도 브레이크 라인이 가깝게 형성되는 약간 직벽 라인이나 혹은 물속에 그 굴곡이 지는 라인들만 찾는다면 제가 뭐 한 10m, 20m 날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작더라도요. 이렇게 스몰 러버직으로 낚시를 많이 합니다. 스몰 러버직으로 바닥에 닿고 한 번씩 튕겨주고 그러면 튀어오른 러버지그가 천천히 떨어질 수 있도록 하게끔 이 트레일러를 저비중을 사용을 해요. 고비중이라 하면 무거워서 이 자체만으로도 무겁기 때문에 빨리 떨어지겠지만 겨울에 뭐가 탁 튀었다가 천천히 떨어지게 되면 충분히 떠있던 베스들이 그걸 보고 이 천천히 떨어진 글라이딩 액션에 충분히 혹 내려가서 먹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경험하고 보기도 하거든요. 맑은 물에서는. 그래서 이 스몰 러버지그를 특히나 많이 사용해서 겨울철에 아주 즐거운 낚시를 진행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제 넘버 1픽 겨울철 제 첫 번째 픽을 하기 전에 저희 캄베이츠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하나 잠시 소개할게요. 캄베이츠에서 매 해마다 진행하는 감사 이벤트인데요. 연시에 행운권 이벤트 같은 그런 형태로 뽑기의 느낌을 가진 미스테리 박스 이벤트를 진행을 해요. 미스테리 박스는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그런 박스다라고 해서 미스테리 박스인데요. 제가 랜덤으로 픽해서 넣는 제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구매 가격은 10만원인데 박스당 편성되는 제품은 최소 13만원이 편성이 돼요. 그러니까 한 30%가 더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평소에 뭐 세일이나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연말에 이렇게 미스테리 박스에 더 넣어드리는 개념으로 약간 할인 개념 비슷하게 해서 같이 진행을 해요. 편성되는 제품은 제가 가장 즐겨 사용하고 가장 좋아하는 루어들로 다 편성을 하고요. 캄베이츠 주력 제품 그리고 캄베이츠에서 유통하는 관련 제품들이 있어요. 럭키크래프트라든지 하야부사라든지 G7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저희 쪽에서 함께 취급하는 그런 제품들까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픽을 해서 넣고 있어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쓰실 수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쓰실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편성을 해드리고요. 또 이것에 더해서 행운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 행운들은 뭐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올해는 특히나 더욱더 많이 편성을 해서 넣어서 드릴까 해요. 그래서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행운권으로 들어가 있는 것만 불러드리자면 이글스틱 토파즈 교환권이 1매가 들어가 있어요. 뭐 몇 분이 참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마지막에 발송 전에 여러 인원이 박스를 계속적으로 섞어요. 한 사람이 섞고 다음 사람이 또 섞고 다음 사람이 또 섞고 근데 이제 매 사람이 어떤 걸 어떻게 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섞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는 어떤 박스가 어디 있는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사실 몰라요. 그리고 또 한 번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택배기사님이 가져가실 때 송장을 택배기사님이 직접 붙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떤 박스가 갈지는 저도 사실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토파즈 교환권 한 매가 들어가고요. 그 토파즈 교환권을 받으시는 분은 희망 사양 뭐 HL이다, MH다, HH다 뭐 원하시는 사양으로 요청을 하시면 그 사양으로 맞춰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동출권 2매가 들어가요. 두 분께 행운이 가는데 동출권이에요. 저와 함께 동출할 수 있는 동출권이에요. 워킹, 포팅 선택 가능하시고요. 원하는 날짜, 원하는 필드에서 가능하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 어떠세요? 라고 제가 추천드릴 수도 있고요. 서로 협의해서 동출을 갖는 걸로 그렇게 그 2장
두 분께 두 박스가 그렇게 편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글팩 풀세트 교환권이 또 두 개가 들어가요. 풀세트, 이글팩 풀세트는 이글팩 V5에다가 Y 스트랩에다가 그 안에 들어가는 태클 박스까지 이렇게 해서 풀세트가 여기 제공이 돼요. 두 개가 제공돼요. 소다몬 리트론 사이트는요, 3501, 제가 사용하는 3501 모델로 다섯 분께, 다섯 박스에 각각 하나씩 들어가서 편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드 런커 펑커 주니어 6.5인치 우드 수제작 런커 펑커가 3개가 편성이 될 거고요. 또 제가 만든 수제 크랭크베이트 세트, 한 세트에 2개예요. 2개가 한 세트가 되는데 그게 2매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컬렉션한 레어템 루어 세트, 한 세트당 2개예요. 그것도 그게 또 두 조가 편성이 돼서 두 박스에 들어갈 거고요. 지금 미스터리 박스 이벤트는요, 시작은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 1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아요. 신청은 칸베이츠 홈페이지 아래 지금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전화하시면 진행하는 그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문자로 다시 전송이 돼요. 그대로만 하시면 되고요. 제품이 발송되는 날짜는 2025년 1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뭐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번에 나갈 수 있다라 그러면 1월 6일날 다 발송이 될 거고요. 수량이 굉장히 많아서 계속적으로 패킹을 해놓은 것이 한 번에 못 나간다 그러면 다 해놓고 뭐 이틀에 걸쳐 혹은 3일에 걸쳐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하셔서 뭐 아무런 행운이 안 들어가더라도 13만원에 3만원 더 얹혀진 제품들을, 좋은 제품들을 받아보시고요. 행운이 더 하신다면 이 많이 편성된 여러가지 행운들 중에 하나를 또 잡아보시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대망의 퍼스트 픽, 넘버 1 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겨울철에 어디를 가든 언제 낚시를 하든 꼭 이것이 나의 넘버 1 픽이다 라고 하는 한 가지를 꼽자면요, 비브라토입니다. 메탈 바이브. 메탈 바이브 중에서도 제가 비브라토를 좋아하고 비브라토를 디자인한 이유는 다른 필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 냉수성으로 이 수면이나 중충을 활보하고 다니는 베이트피쉬가 종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빙어, 살치, 이 두 가지. 그 빙어, 살치 두 가지가 모두 다 좀 길고 얇은 형태를 띠고 만들어내는 파장치가 많이 크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납작하고 동그란 형태의 그런 메탈 바이브보다는 좀 길고 얄쌍한 것이 훨씬 더 그 파동에 맞겠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를 가든 빙어와 살치가 있는, 냉수에 적응한 베이트피쉬들이 수면을 노닐고 있는 게 보인다면 언제 어디서든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게 비브라토입니다. 꼭 빙어와 살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중충에서 충분히 활보하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찬 수온에 적응을 한 베스트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비브라토를 주저없이 꺼내서 사용을 해요. 이 비브라토를 가지고 사용을 할 때 만약에 물색이 탁하고 어느 정도의 자극을 줘도 되는 찬 수온에 충분히 적응하고 먹이 활동을 왕성히 하는 그런 형태다 그러면 이 풀포인트를 맨 뒤로 가져가서 진동을 최대한 키워 사용하고요. 물이 맑고 굉장히 베이트피쉬가 보기 힘들고 자극이 너무 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가운데 쪽으로 해서 사용을 해서 이 구멍이 3개가 있죠. 그 중에 가운데에 이 풀포인트 홀에다가 이 풀포인트를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겨울에 수로나 뭐 평지용교수지 같은 데를 제가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살짝 노르스름한 빛을 띤 물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부분 제가 맨 뒤에다가 풀포인트를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는 수심이라든지 물색에 따라 사용하는 이 그램 수가 좀 달라져요. 5g과 7g 모델은 비거리를 좀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수심이 얕거나 혹은 너무 큰 저항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는 스피닝에다가 5g이나 7g을 사용을 해서 얇은 라인을 써서 충분히 잔 진동을 만들어내면서 자극을 하는 그런 낚시를 많이 하고요. 댐이라든지 수로인데 좀 넓다,
평지형인데 넓은 곳이라서 캐스팅 거리를 좀 멀리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10g이나 14g 혹은 더 깊고 더 멀리 던져야 된다라면 21g까지 사용을 해서 낚시를 진행을 합니다. 10g 이상은 제가 16파운드 카본 라인을 사용을 해서 HL대나 MH대 정도 사용을 해서 낚시를 해서 결과를 주로 많이 보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이 스피닝 모델, 미니 모델들은 스피닝 대에다가 한 4파운드, 5파운드 정도 라인으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느 정도 조금 활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 그러면 캐스팅에서 꾸준히 감는 스테디 리트리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활성이 좀 있다. 그리고 그냥 쭉 꾸준히 와서는 바이트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캐스팅을 해서 쭉쭉쭉 하는 요요잉 이렇게 뭔가 수직적인 움직임과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더해서 사용하는 요요잉을 통해서 많이 결과를 봅니다. 이 비브라토를 가지고 낚시한 지는 제가 꽤 됐어요. 나온 지도 꽤 됐으니까. 그렇지만 항상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겨울 되면 다시 리셋이 된다 라고 생각이 돼요. 충분히 재미를 작년에 봤는데 올해도 이 녀석들이 그걸 기억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거부감이나 어떤 공포감이 있겠죠. 하지만 늘 같아지는 거 보면 이 계절이 바뀌면서 애들이 모두 다 다시 리셋이 돼서 다시 모든 것을 망각하고 또다시 비브라토에 또다시 성화 넘어간다 라는 부분이 충분히 느껴져요. 그래서 저의 넘버원 픽은 비브라토. 자, 이렇게 저의 그 뭐 5가지 제가 선택한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겨울 패턴, 겨울 루어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사실은 제가 스피너 베이트로 바닥층에서 슬로우 롤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프리리그를 사용해서 부들이나 이런 데 찔러넣기라든지 혹은 튕기는 낚시하는 경우도 있고, 뭐 새우를 표현한 형태로 낚시를 할 때 블레이드를 작은 걸 달아서 사용하는 이지스핀을 사용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지만 그 중에서 5가지 뽑아봤어요. 뭐 이 외에도 뭐 진짜 할 얘기를 다른 채비로도 할 얘기를 뽑는다면 정말 많겠지만 이렇게 해서 겨울 제가 좋아하는 낚시를 한번 뽑아봤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하시고 또 뭐 미처 모르셨던 부분이나 혹은 안 하시던 것들이라도 이렇게 보셔서 공감을 한번 하신다면 필드에서 적용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토크를 가지고 또 베스트톡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리도록 할게요. 3분 나와라. 잘 섞어서 밥이 없다. 밥이 있네요, 여기. 그리고 킴 오케이? 네, 또 마지막 한 분. 블루지니. 자, 요 당첨되신 요 3분은요 사무실, 캄베치 사무실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가지고요 당첨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통화를 해서 주소와 뭐 연락처 받아서 제가 이렇게 3가지 아이템 풀세트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 영상에 꼭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자!